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5월 31일 5월의 마지막 날 아침 방송 즐겁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라기보다는 두려움보다 더 중요한 다른 무언가가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다. 앰브로스 레드문. 네, 용기 있는 하루 보내시고요. 감사 스마일도 용기를 갖다가 항상 가지려고 합니다. 감사 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만이라도 항상 용기를 가지시고 희망을 갖는 그런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등록된 고양시 실거래 정보를 갖다가 36건 중에서 덕양구 쪽에 DMC 디에뜨르 한강 85짜리가 지금 11억 천에 거래가 됐는데 이제 신고를 했네요. 제가 이 디에뜨르 한강 11억 천에 계약됐다는 거는 지지난주에 알고 있었는데 어찌됐든 간에 생각보다 빨리 실거래를 했고요. 2차 아이파크도 어제도 실거래를 하나 했는데요. 또 84가 또 하나 8억 7천에 실거래가 또 올라왔네요. 그리고 DMC 호반 베리디움 더 폴의 3단지. DMC가 들어가면 잘 헷갈리는데 여기 DMC 호반 베리디움은 더 폴에는 이 향동 3블럭입니다. 여기도 8억 4,500. 그렇기 때문에 DMC가 들어가면 향동 아니면 덕은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 또 DMC가 들어가게 되면 가지올도 있고 수색 등산도 있는데 또 상암동도 있잖아요. 일단은 그렇다는 말씀 드리고, 일단은 앞으로 저는 6월이 될 경우 6월부터는 고양시 덕양구에도 실제 실거래가 지금 많이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매수 타이밍을 좀 잡고 싶으신 분들은 좀 빨리 움직이시고, 매도를 하실 분들은 조금 늦게 매도 타이밍을 잡으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이런 짤을 하나 올렸는데, 부자 되기 전에 자동차 사면 안 되는 이유. 2012년에 테슬라 S라는 자동차 한 대가 약 1억 원이었는데 중고차로 이제 2021년 테슬라 S 중고차를 보니까 거의 한 9년 10년 만에 반값으로 자동차 가격은 떨어졌는데, 주식은 이때 당시에 약 1억 원 정도의 주식을 15,000주를 살 수가 있었던 금액이면 2021년도에 테슬라 주식 15,000주면 140억의 가치가 된다라고 합니다. 참. 그러니까 이때 1억을 갖다 투자를 했었더라고 하면 140배 정도를 갖다가 2021년 10년 만에 이렇게 얻을 수가 있는데, 2012년도에 내가 차를 갖다가 1억에 바꿨다고 하면 차 가격은 반토막 됐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은 부동산이든 뭐 주식이든 내가 자산에 투자할 것을 이야기를 드리려고 이 이야기를 드렸는데, 감사 스마일도 제가 뭐 주식이라든지 코인은 하지 않고 있지만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부분이 부동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이렇게 아침마다 불특정 다수이면서 또 감사 스마일 TV를 꾸준하게 애청해 주시는 애청자분들께 꾸준하게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제가 가장 잘하는 그런 일 중에 하나일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더 늦기 전에 부동산이든 예를 들어 주식이든 또 뭐 코인이든 그런 자산에 투자할 것을 이야기 드리고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차 이야기가 나와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감사 스마일이 지금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차가 2012년식입니다. 2012년식이고 제가 1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번 돈 가지고 차를 장만했는데, 그 차를 제가 지금까지 타고 다니는데 제 차 명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차를 타고 다니면 주변에서 항상 차를 바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차를 바꿀 계획은 당분간 없습니다. 차라리 차를 바꿀 돈 가지고 저는 부동산이든 뭐 다른 데다가 더 투자를 갖다 하고 싶은 마음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합니다. 네, 어제 제가 영종도에서 이승민 대표님하고 선택을 해야 하는 시점이 오고 있다라고 해서 어제 저녁 한 7시 넘어서 늦은 시간에 라이브를 했습니다. 뭐 계획도 하지도 않았고 예정도 없었는데 정말 어제도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고 또 실시간으로 또 참여를 또 많이 해주셔서
방송을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제가 영종도를 갖다가 재작년부터 제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또 인스파이어 또 개장을 또 했고, 또 인스파이어 아레나 공연장을 갖다가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영종도를 갖다가 어제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 찐팬분께서 제 프로필 사진도 영종 인스파이어 돌고래쇼 사진이다. 꼭꼭 한번 방문해 보시길 또 추천을 해 주신다라고 또 하셨는데, 일단 저도 꼭 한번 인스파이어는 한번 가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파라다이스는 가봤는데 인스파이어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그리고 또 폭락이 유튜버들이 숨기는 게 있다. 일본 집값이 한국보다 훨씬 많이 오른 게 팩트다. 그래서 지금 한국 집값은 싸다. 물론 제가 이 선택을 해야 하는 시점이 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경우에 뭐 폭락을 주장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지금의 이런 실제 거래되는 이런 분위기라든지 부동산 현장 분위기를 믿고 싶지 않으신 분들이 더 많겠지만 일단 뭐 제 말씀을 믿지 않으셔도 괜찮지만 일단 지금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은 지금 바닥은 지나갔고 올 하반기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언제 인하할지에 따라서 올 하반기부터 뭐 임대차 시장이라든지 매매 시장이 완전 다른 양상으로 펼쳐질 것 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오늘 본론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승민 대표님이 그 라이브 시간 때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매도인들이 호가만 올리는 게 아니라 아예 매물을 또 걷어들이고 있고 정말 중개하기가 녹록치 않은 그런 또 그런 분위기다는 말씀드리면 제가 이승민 대표님한테 3월인가 아무튼 4월쯤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가격이 올라가면 분위기가 달라지면 중개하기가 더 힘들어진다. 이승민 대표님은 그런 경험이 없지만 저는 2021년, 2022년 경험을 했고 더 중요한 거는 2013년부터 15년, 또 15년부터 19년까지의 그렇게 현장에서 제가 있으면서 그런 경험을 해보았기 때문에 앞으로 또 어떤 시장이 펼쳐질 것이라는 이야기를 어제 라이브 시간에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혹시 못 보신 분들은 꼭 한번 보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네,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리틀백님의 블로그 포스팅. 아니, 여기까지 올랐다고요? 이번 상승세가 오래 지속될 수밖에 없는 이유. 바이 리틀백. 네, 감자 스마일이 리틀백님을 꼭 한번 뵙고 싶기도 하고, 이 리틀백님이 남순환 대표님께 또 전화를 갖다가 또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기도 하면서 언제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 감자 스마일 TV 애청자분들께 꼭 리틀백님과 전화 실시간으로 한번 또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또 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 이분께서 블로그에 1편에 의해서 2편 올려드렸는데 1편은 제가 시간 관계에서 넘어가고요. 2편부터 들어가는데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이 블로그 링크도 제가 설명란에 걸어 드릴 테니까 제 방송 보시고 꼭 한번 다시 보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5월 둘째 주 시황을 갖다 살펴드리면 5월 서울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 거래 상황을 빠르게 짚어보는 이번 콘텐츠 주목해 주세요. 거래는 수도권에 쏠려 있다. 지방은 거래가 좀 한산한 느낌이다.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현재 수도권이 압도적으로 많이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지방 거래 상황을 쓰기 애매할 정도로 지방에서는 전세도 좀 쌓이고 있는 것이 느껴지지만 서울 및 수도권은 장난이 아니다는 말씀을 갖다가 콕콕 집어갖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리틀백님께서 이제 보니까 프리미엄 구독자 전용 콘텐츠로 해가지고 또 더 많은 콘텐츠를 갖다 또 만나보실 것을 이야기 드리지만 일단은 뭐 프리미엄 구독을 갖다 안 하신 분들은 이렇게 리틀백님의 이런 블로그 글만 토대로 분위기만이라도 좀 확인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5월 둘째 주 시장, 아니 여기까지 바빴다고요? 2편 이어서 전해드리면 지난 주말에 갑자기 불이 붙어가지고 이게 5월 둘째 주입니다. 그러니까 5월 한 18일, 11일 이때쯤 주말에 이제 갑자기 이렇게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요. 연달아서 올해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단지들 소식들 또한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갑자기 25평만 해도 일주일 사이에 6개가 계약이 되어버렸고요. 이게 무슨 일인지 아마도 어느 지역의 이야기일까요? 너무 궁금한데 만약에 궁금함을 참지 못하시는 분들은 프리미엄 구독이라든지 콘텐츠만 결제하게 되면 어느 지역에 이런 것들을 갖다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리틀백님은 부동산 시장 전문가이면서 실전 제가 보니까 투자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제가 3월 달에 정말 빠숑님의 방송을 통해 가지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센세이션 했는데 정말 실시간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부동산 시황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현실감 있게 또 누구보다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방송을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일단 이분께서
본론을 갖다가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전국의 기축과 분양권, 서울 전역의 거래 현황을 짚어보고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 전세 비수기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전세를 보러 다니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현장에서는 전세 매물이 너무 없다. 그런데 이제 고양시 덕양구는 아직까지 전세 매물이 많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은 저는 당연히 지금은 많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제 8월이 지나고 이제 뭐 9월이 된다라고 가정했을 때 전세 매물이 정말 부족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전세 가격도 많이 상승할 것이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기존에 사시던 분들도 만기가 지나도 전세갱신을 택하고 계시니까 매물이 더욱 나오지를 않는다. 그러니까 4년 전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갖다가 그러니까 2년 전에 한번 썼던 분들은 이제 나와야 되거든요. 만약에 임대인하고 잘 이야기가 돼서 뭐 5%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더 올려줘가지고 더 계약갱신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시겠지만 4년 전의 전세 가격과 지금의 전세 가격이 같지 않기 때문에 임대인분들은 아마 새로운 세입자를 갖다 받기를 희망하실 거고요. 4년 동안 올리지 못했던 그 전세 금액을 많이 인상을 할 거다. 그러다 보니까 임대인들도 계좌번호를 바로바로 주지 않는다. 이 집에 사람들이 막 서 있는 이 그림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많은 분들이 집을 갖다가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거주하려고 리브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아닙니다. 리브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지금은 전세 월세 살지만 마음 한켠에는 내가 언젠가는 내 집을 바이할 거야 라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살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20대 때 30대 때 종잣돈을 갖다 모으신 분들은 진짜 이런 것들을 좀 빨리 행동으로 가져갈 수가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이 조금 힘드셨던 분들은 지금도 이런 타이밍을 못 잡아서 계속적으로 지금 저울질하고 있고 눈치만 보고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더 이상 눈치 보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내가 만약에 내 능력이 6억대다, 내 능력이 7억대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내가 직주근접이 가능한 지역에서 정말 내 능력 가용 범위 내에서 물론 능력 가용 범위라고 하면 대출을 끼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을 갖다 받는 것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꼭 실행에 옮기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집이 필요한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전세가 너무 없는 지역에서는 매수로 전환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고요. 작년까지는 이런 거래량 증가와 가격 변화가 잠시 움직이다 도로 잠실에서 끝나곤 했습니다. 작년에 하반기에 작년 8, 9월 달까지 좀 분위기가 좋았다가 10월부터 또 급냉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데스켓 바운스다, 2차 하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엄밀히 따지게 되면 작년 하반기의 생각과 지금의 이제 작년 전반기의 그런 반등과 지금의 반등은 확연히 다르고요.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사람들이 분양가 인상을 하는 것에 대한 그런 거부감이 지금 조금 없어졌고 그리고 전세 임대 가격이 올라가는 것들이 피부로 느껴지기 때문에 지금 올라가는 것들이 2021년만큼은 아니겠지만 2021년 수준으로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지금보다 내년이 더 힘들어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조금 빨리 움직여요. 근데 서울을 갖다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고 있고 똘똘한 한 채 그리고 뭐 종부세 여러 가지 뭐 그런 것들 따졌을 때 두 채, 세 채를 갖고 계시는 다주택자들이 움직이는 시장이 아니라 1주택 내지는 갈아타기를 하려고 하는 2주택자들이 조금 빨리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생아특례 대출이라든지 2030 세대들이 이제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자산의 중요성 그리고 또 인플레이션 그리고 그다음에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들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 조금 빨리 움직이고 특히 맞벌이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감사 스마일이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여기서 보시면 2019년 여름까지는 아니다. 하지만 작년과는 확실히 다르다. 퍼지는 속도가 다르고 범위도 넓어졌다. 지난 주말에 서울 면적의 5분의 1 이상은 확실히 뜨거워졌고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이런 서울의 분위기가 3개월에서 6개월 걸리는데 3월부터 서울이 스타트를 했거든요. 그러면 고양시 덕양구까지 넘어오는데 빠르면 3개월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6월부터 넘어와요. 다음 달부터 지금 넘어올 거고 만약에 7월, 8월 달 삼복더위에도 이런 분위기가 만약에 계속적으로 간다라고 하면 진짜 9월 달, 10월 달은 지금의 가격하고는 정말 차원이 다르게 가격이 많이 올라갈 것 같다는 말씀을 감사 스마일 진짜 현장의 팩트로 이야기를 드립니다.
시장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매도자분들이 먼저 눈치채고 이제 여러 곳을 임장 다니시던 매수 대기자분들이 눈치채고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그러니까 3월달, 4월달만 해도 매도자분들이 이런 것들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그러려니 감사스마일 너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뭐 리틀백님만 지금 현장이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실제 부동산 전문가들이라든지 언론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안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제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계좌번호를 안 주고 호가를 올려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어제 수석빙산두타운의 이승민 대표님한테 하소연을 갖다가 영종도까지 가는 40분 내내 들었다니까요. 너무너무 힘들었다. 그러니까 뭐 정말 새 채를 사려고 오셨던 뭐 친구분, 그다음에 아주머니 한 분, 그다음에 딸을 갖다 사드리려고 했던 분이 와서 새 채를 갖다 사겠다고 하는데 이분이 정말 새 채를 갖다 살 건지 그런 것들도 헷갈렸지만 중요한 거는 왜 이 시점에서 이렇게 살려고 사람들이 올까?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매도인들이 한 달 전만 해도 그렇게 팔아달라고 애걸복걸하고 팔아주시라고 전화까지 그렇게 많이 했는데 매도인들이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 것들을 확인하고 이제 매물을 거둬들이고 안 팔겠다. 계좌번호도 안 주고 계약금도 깼다고 하니까 그렇게 전환됐다라고 지금 리틀백님도 현장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 감사스마일도 제가 부동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이승민 대표님한테 그런 이야기 했어요. 이제 아파트로 중개하기 너무너무 힘들어지니까 우리는 아파트 말고 이제 상가라든지 지식산업센터라든지 오피스에 우리가 지금 올 하반기에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사실 저도 이제 그렇게 지금 방향 설정을 지금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감사스마일이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 정말 눈치가 좀 빠르신 분들은 아, 이런 분위기가 2021년만큼의 분위기는 아니겠지만 작년, 재작년의 분위기는 확실히 아니라는 것을 눈치채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아침마다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는 것들을 눈치 못 채고 아, 그러려니 너만 이야기해라. 나는 관심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분명하게 올 하반기에 서울이 이렇게 움직였는데 서울하고 맞붙어 있는 하남이라든지 광명이라든지 뭐 남양주라든지 별내라든지 뭐 고양이라든지 뭐 삼송이라든지 뭐 지축이라든지 향동이라든지 덕은이 가만히 있을까요? 제가 방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2차 아이파크 실거래가 거래된 거라든지 그다음에 덕은에 11억 1000이 거래된 거라든지 호반 향동에 8억 4,500 뭐 작년 이맘때만 했어도 지금 이 8억이 아니라 7억대 더 샀습니다. 2차 아이파크도 7억대 살 수 있었고 뭐 디지털 한강도 10억대 살 수 있었고 호반 메리디움도 7억대 살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1억 이상 2억 이상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게 되면 아, 이 여기보다 이 금액보다 더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의외로 너무너무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오르겠다라고 생각을 갖다가 믿음이 없으신 분들은 계속 기다리시면 되지만 아니야 나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어느 정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말 이 뜨거워지기 전에 또 삼복더위 오기 전에 차라리 6월 달에라도 결정을 지으시고 특히 내년에 전세 만기가 되신 분들은 지금 좀 움직이셔가지고 괜찮은 물건들 있으면 꼭 잡으십시오. 네. 떨어지는 시기를 맞추는 건 힘들어도 오를 때는 다들 귀신처럼 눈치가 빠르더라. 누군가 그러더군요. 그때가 지금인 듯 합니다. 네, 리틀백. 제가 이 리틀백님이 정말 왜 리틀백을 갖다 닉네임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백신 줄 알았는데 백신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아무튼 뭐 다음번에 리틀백님과 꼭 만나게 될 계기가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또 작은 소망과 또 바람을 또 이야기 드리면서 감사스마일 오늘 결론을 좀 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가격이 내려갈 때는 사지 못해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가격이 이제 내려가는 것을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시기에 많은 분들이 사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서울의 실거래권 아파트가 사정건이 3월달도 넘었고 4월달도 넘었고 5월달도 지금 넘어갈 것 같은데 실거래가 4,000건이 넘었다는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또 폭락론자들이 자꾸 뭐 이상한 논리로 그렇게 막 정말 오도하고 있고 경기 상황이 이렇게 안 좋아지는데 누가 이런 집을 살 거냐라고 이렇게 정말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의외로 대한민국의 부자들도 많이 있고요. 지금 서울 수도권의 아파트들이 서울 수도권에 있는 분들이 사는 게 아니에요. 아이러니하게 지방분들이 사요. 서울 수도권 아파트를. 근데 왜 서울 수도권 아파트를 살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앞으로 10년이 지나면
지금 24년이잖아요. 앞으로 2034년이 되면 아마 서울 수도권의 인구가 3천만 명이 넘어가지 않을까. 10년이 지날 경우. 그리고 6대 광역시라든지 정말 그 핵심 지역에 있는 도시를 제외하고는 농촌은 다 소멸될 겁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직장 때문이라든지 교육 때문이라든지 다 서울 수도권에 지금 몰릴 거고요. 아마 10년이 지나게 되면 GTX A, B, C가 아마 개통해서 다닐 것 같고요. 또 신분당선이라든지 신안산선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 서울 광명고속도로라든지 뭐 경부 지하고속도로라든지 뭐 정말 교통망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정말 그때 10년 후가 되면 하늘로 날아다니는 UAM, 에어택스도 아마 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3천만 명 이상이 서울 수도권에 살게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만 살게 될까요? 외국인들은 안 들어와서 살까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신다고 하면 서울 수도권의 집값이 왜 올라갈 수밖에 없고 서울 수도권의 아파트가 왜 부족한지를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이 지금 900만 명인데 만약에 메가시티 서울로 확장되지 않으면 인구는 더 줄어들 수밖에 없고 서울에 지금 부수고 새로 짓는다. 만약에 여의도라든지 강남이라든지 목동이 재건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최소 10년 걸립니다. 최소 10년. 그렇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갖지 않고 내가 어찌됐든 간에 10년 동안 5년 동안 내 보금자리를 갖다가 내가 이사 가지 않고 내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직장도 편하게 다니면서 뭐 그렇게 내 집 마련을 갖다 희망하시는 분들은 지금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가 될 수밖에 없다. 왜냐면 지금에 내가 내 집 마련 안 하고 뭐 6월 달에 하지 뭐 7월 달에 해야 되지 8월 달에 뭐 하겠지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단언코 이야기 드리는데 이 금액에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차 아이파크 뭐 7억대 살려고 하셨던 분들, 뭐 향동에 뭐 7억대 살려고 하셨던 분들, 지금 여기 DMC 호반베리듐이 8.45가 중요한 게 아니라 5구짜리도 지금 6억 이하가 없어요. 향동 두산 이브도 6억 이하가 없고 그 다음에 향동 중흥 같은 경우에는 지금 7억이 넘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이 어떻게 보면 삼성벨트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수색 등산 루타운도 제가 어저께 이야기 들어보니까 파이시티 자이가 12억 8천이 최저가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12억 8천 매도인 분도 이걸 팔고 지금 여의도로 지금 가려고 하다 보니까 팔아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가격을 또 높이지 않을까 그렇게 또 걱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방송을 갖다가 물론 서울뿐만 아니라 고양시에 계신 분들 많이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제 방송을 매도인뿐만 아니라 매수인 그리고 여러 뭐 계층에서 많이 보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내가 내 집 마련하든 투자를 하든 지금 상황이 현재 시황이 지금 이렇다는 이야기를 제가 오늘 끝으로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아니 여기까지 올랐다고요? 정말 이번 상승세가 오래 지속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리틀백님의 지금 현장에서 이런 시황 분석에 제가 오늘 아침에 이야기를 드렸는데 각자가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감사 스마일의 이야기를 듣고 작년에 내 집 마련을 했거나 늦어도 그러니까 올 초에 1월 달에 하셨던 분도 있고 2월 달에 하셨던 분도 있고 3월에 계약을 해가지고 이제 뭐 6월 7월에 이제 잔금하신 분도 있는데 저희 찐팬분들이라든지 또 저의 또 멤버십 회원분들 중에 이렇게 또 투자를 하셨거나 또 갈아타기를 하셨던 분이 사실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분들께 정말 잘했다라는 이야기를 정말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고 감사 스마일에게 어떤 결심이라든지 어떤 뭐 부동산 의견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필요하시면 멤버십 회원을 갖다가 가입하시게 되면 그런 것들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에 멤버십 회원 가입하는 방법이 있어요. 멤버십 회원을 갖다가 가입해서 또 더 좋은 그런 것들도 또 느껴보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감사 스마일이 100명까지는 어찌됐든 간에 제 멤버십 회원들에 대해서 어떠한 부동산 상담이라도 다 제가 해드릴 거고요. 제가 또 매주 제가 토요일에 멤버십 영상도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뭐 빠숑님이라든지 더 유명하신 분들처럼 아직까지 인사이트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셔가지고 멤버십 회원을 갖다 가입 안 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커피 한 잔 값 뭐 한 5,000원 정도를 감사 스마일에게 투자하셔가지고 본인이 더 많은 것들을 얻어갈 수 있다. 지금 현재 회원 숫자는 13분 있는데 많이 가입하셔가지고 저에게 그리고 또 본인들의 그런 부동산 인사이트라든지 어떤 결정사항이 있거나 또 뭐 여러 가지 또 내 지인분들의 그런 사례 같은 경우도 제가 상담해 드리니까 제가 꾸준하게 이런 인사이트를 갖다가 제가 총선 이후 부동산 시장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이때도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서울 아파트 가격 반등, 변고점 주목하라. 고양시는 빠르면 3개월, 늦으면 6개월.
제가 이때도 3월 달에 또 제가 이런 이야기 했고요. 지금 부동산 시장 거래량 증가된다. 그늘에서 양지가 되는 곳 찾아라. 이 리틀뱅님의 그런 또 시장 분석 가지고 또 이야기를 했고, 부동산 투자 잘하고 싶으면 이런 것들도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다 보니까 지금의 감사스마일의 애청자분들이나 찐팬분들이 어떻게 보면 저를 더 신뢰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감사스마일은 부동산은 학문이고 계속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내가 좀 부족하면 정말 잘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된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느덧 5월의 마지막 날이고 또 내일부터는 또 새로운 또 6월이 시작되는데 올 마지막 마무리 잘 하시고 또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 고맙습니다.